안녕하세요. 퀴어타로입니다. 퀴어가 만드는 퀴어를 위한 타로카드 유튜브 채널 퀴어타로. 오늘의 테마는 남은 2020년 조심할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는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남은 4, 4분기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언지 오늘 얘기 나눠볼게요. 언제나 그렇듯 마음은 열고 편견은 내려놓고 가볍게 즐겨주세요. 선생님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번호 선택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가정에 대한 카드가 나왔네요. 선생님 집안에 어떤 큰일을 앞두고 계신가 봐요. 이 카드는 가정, 가족, 혈연 관계를 대표하지만 넓게 보면 선생님이 둥지를 틀고 있는 그 모든 곳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선생님이 애착을 갖고 있는 관계, 공동체, 모임 등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행사를 앞두고 계신가 봐요. 행사란 파티나 식사 약속, 회식, 초대하거나 초대를 받는 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회가변, 집들이처럼 무언가를 축하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예요. 장례식처럼 무언가를 슬퍼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축하하려고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 카드도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식 같이 무언가를 축하하는 자리를 말이죠. 슬프거나 나쁜 의미로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좋은 의미로 이름을 알리는 자리, 그런 자리를 뜻합니다. 선생님 이 행사에서 선생님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초대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무엇이든 간에 선생님의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짓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이름을 더럽힐 만한 경솔한 언행을 조심하라고 하네요. 어떤 자리건 어느 누구와 있건 선생님의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이 중요한 자리에서 선생님에게 누군가 시비를 걸어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사람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구설수나 험담이 오고 갈 수 있어요. 누군가 선생님을 적대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싸우는 건 말 그대로 의미 없는 싸움이고 감정 소모일 뿐입니다. 그 사람과 말을 섞는 것만으로도 선생님 명예에 흠이 갈 수 있어요. 선생님 대체로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이실 것 같아요. 대체로요. 하지만 그 속에는 불덩이가 들어있고 자존심도 강해서 한순간에 욱하는 기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말리시면 안 됩니다. 신경 끄시고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더라도 최대한 눈 마주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말 덜 섞으시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엔 차라리 속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세요. 저는 가끔 싫은 사람과 있게 되면 속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멍 때리다가 그게 입 밖으로 나와서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내 기분이 나빠지거나 싸우게 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다른 선생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감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진심을 온전히 드러내기보다 선생님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자리, 이 중요한 자리, 초대받는 자리, 축하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다. 그들은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전부라고 판단해 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젠틀맨이 되자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자극하는 그 인간, 이 사람, 선생님에 대한 험담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안달복달 나 있어요. 그 인간한테 말리지 마시고요. 그 인간이 올바른 선생님 때문에 속이 터지든 말든 선생님은 웃음으로, 예의로, 나이스하게 처세하시길 바랍니다. 1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2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딘가에 스스로를 자체 격리시킨 채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요새 시국으로 치면 자가격리 같은 시기입니다. 이 카드 속의 사람은 자신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스스로를 탑에 가둔 채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사람처럼 선생님도 스스로에게 벌을 내린 것처럼 어딘가에 자기 몸을 가두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네요. 그렇게 된 이유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무언가에 크게 실망하셨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목표하던 것이 있었으나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저 걷고 있습니다. 애초의 목표, 그 목표도 잊은 채로요. 최근 마음을 내려놓을 만큼 실망하거나 현타 맞는 일이 있으셨나 봐요. 과거에 찬란했던 날들 또는 과거에 세웠던 원대한 계획 이런 것들 다 그냥 버리고 잊어버리고 목표를 잃은 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합니다. 선생님 지금 스스로를 가둔 그런 상황이신데 타로는 이 구속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래지 않아 해방될 거고 선생님 스스로도 이 시련이 곧 끝난다는 걸 스스로 믿어야 한다고 조언하네요. 이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끝납니다. 선생님, 남에게 베푸는 마음은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남보다는 스스로를 생각하세요. 이 카드는 대체로 잘 참는 사람에게 많이 나옵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남을 탓하기보다는 혼자 해결하고 혼자 버티고 혼자 참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품위 있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타로는 선생님에게 참는 것도 괜찮고 버티는 것도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들에게 마음이고 뭐고 다 퍼주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은 남기지 않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카드 속의 남자는 벌을 받고 있어요. 이 벌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옆에 이 카드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자유로워집니다. 선생님 지금 힘든 시기, 버텨야 하는 시기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언젠가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생님이 남에게 계속 퍼주다가는 퍼주는 것까진 괜찮죠. 문제는 정작 자신을 위한 건 남겨두지 않고 퍼주기만 하는 그 습관을 끝내지 않는다면 이 벌, 이 외로움, 이 시련은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대요. 부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부터 마련해놓고 남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타로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느라 남에게는 1원 한 장 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많이 퍼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의 밥그릇을 챙겨주세요. 이 카드 속 남자는 이 벌로 인해 성장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힘든 건 지금뿐이고요. 이 시련은 오래지 않아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생님은 더 성장해 있을 거라 합니다. 2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3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대체로 푸른색 계열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네요. 선생님 현재 갖고 있는 문제가 여행이나 유학, 이직, 이사처럼 어딘가로 이동하는 문제인가요? 멀리 가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현재 선생님 머물고 있는 곳에서 어떤 불화가 있으신가 봐요. 머물고 있는 곳이란 가족, 집, 회사, 학교 등 선생님이 둥지를 틀고 있는 모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그 둥지의 리더와 불화가 있거나 선생님이 리더라면 나머지 팀원들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예로 들면 가족들과 불화가 있다는 거고요. 회사로 치면 상사 또는 부하 직원과 마찰이 있는 거죠. 타로는 선생님에게 지금은 어떤 액션을 취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면 잠시 멈춰서 사태를 관망하라고 조언해요. 관망하고 관찰하고
살펴보라고요. 섣부르게 행동했다간 일이 더 커지거나 선생님이 덤태기 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뭔가를 제안받으실 수 있어요. 회사로 치면 이직이나 부서 이동, 가족 문제라면 독립이나 이사입니다. 학생이시라면 편입이나 전과, 유학일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몸을 움직이기에 딱 좋은 때가 아닙니다. 뭔가 제안받으셨다면 확실한 믿음, 확실한 무언가가 있기 전까진 결정하거나 움직이지 말라고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혹 지금 하는 일이나 공부 말고 다른 흥미 가는 거 있지 않으시나요? 그게 외국어가 됐든 취미나 그림 같은 취미 활동이 됐든 또는 관심만 있었던 다른 분야의 일이건 간에 무엇이든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한 번쯤 다가가고 싶었던 무언가,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장소,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것, 그런 것에 몸을 기울여 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말씀 앞서도 드렸는데요. 이 카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네요. 선생님, 지금은 액션을 크게 하실 때가 아닙니다. 크게 도약하기 전 개구리처럼 몸을 웅크리고 때를 기다릴 시간이에요. 앞서 한 이야기 정리해드리면 지금 계시는 장소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지금은 섣불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큰 결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웅크리고 때를 기다려야 할 시간이에요. 확신이 들기 전까진 사태를 관망하고 지켜보는 쪽을 택하세요. 그리고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 예를 들어 외국어나 취미, 다른 분야의 일 등 그런 분야에 몸을 기울이시고 눈을 돌려봐라. 거기 해결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3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4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많이 바쁘시죠? 스스로를 챙길 시간도 기력도 없을 정도로 폭풍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 봐요. 선생님이 부지런한 사람인 것도 있지만 지금 바쁜 건 너무 많은 일을 떠맡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뚜렷한 목표가 있으시네요. 그 목표, 그 소망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세요. 굉장히 멋진 분이네요. 앞서 제가 선생님이 부지런해서 바쁜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은 일을 떠맡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선생님만 더 바쁜 것 같아요. 문제는 선생님이 바쁠수록, 혼자만 바쁠수록 점점 선생님이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소리도 더 많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일에 파묻혀서 목소리를 낼 기운도 없으신가 봐요. 선생님 주도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져오라는 건 상대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아이디어를 좀 더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상대와 싸우게 되거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로 인해 선생님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증명될 거라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그저 일을 떠맡는 역할만 계속 하시면 계속 주도권을 잃은 채로 일하게 될 거라 해요. 타로는 선생님이 목표를 향해서 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이 카드 속의 여성은 호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자기애의 호수예요. 자기애. 이 여성은 자기애가 아주 강하거든요. 이 여성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스스로만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선생님은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고 스스로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도 챙길 수 있고 남의 마음도 살펴볼 줄 아는 거죠.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존감이 낮기도 하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너무 커서 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즉 자신의 실수를 직면했을 때 그에 대한 실망도 큰 거죠. 선생님 때때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실수할 때마다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리플레이하면서 자책하는 타입은 아니신가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더 잘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더 멋진 자신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몸바쳐 일하고 계시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 남은 3개월은 선생님 스스로에게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선생님은 인생의 과제를 받으셨어요. 이 과제란 선생님 마음속에 숨어있는 자기애를 깨우고 인정하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의 필요나 감정보다는 이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해요. 4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5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예전부터 꿈이었던 어떤 목표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최근 그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네요. 이미 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미 나왔든 기다리고 있든 그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당연한 성공이고 당연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만큼 노력하셨고 꿈꿔왔던 일이니까요. 너무 당연한 결과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선 다른 번호들은 전부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선생님 앞날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네요.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얻으신 최근의 그 성과, 그걸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키거나 확장시키려고 도전하실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선생님 스스로 더 발전시켜 보자는 어떤 야망을 품게 되시는 것 같아요. 타로는 사업적 직관력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관과 판단은 살짝 뒤로 미루고 주변 사람들, 특히나 그 분야의 경력자에게 상담을 먼저 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선생님이 좋은 성과를 내시긴 했지만 그렇다 해도 아직까진 애송이에요. 선생님과 같은 애송이들보다 그 분야의 전문가, 경력자, 멘토에게 먼저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셨으면 해요. 오야, 저는 성공했을 땐 잠시라도 그 성공에 취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면 안 되지만 잠시라도요. 그 성취감과 기쁨을 온전히 느껴야 나중에 그걸 또 느끼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해도 선생님이 애송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시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항상 품으시라고 타로는 조언하고 있어요. 무언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직관과 판단은 뒤로 유보하고 주변에 상담하시고 판단을 좀 뒤로 미루시길 바래요. 선생님 빨리 결론 내고 싶어서 안달나실 수도 있어요. 카드의 흐름상 조금 급한 성격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란 거죠. 가까운 시일 내에 하게 될 이 중요한 결정은 참고 또 참은 다음에 결정하시라고 타로는 말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고요. 신중해도 괜찮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실 텐데요. 이 모든 건 선생님이 이 좋은 성과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선생님의 레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나 봐요. 덕분에 아주 좋은 변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거라 합니다. 하시던 일이 좀 바뀔 수 있는데요. 하던 일이 완전히 뒤바뀐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형태에서 살짝 바뀌는 정도.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형태만 바뀌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카드가 좀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표현이 조금 애매하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던 일이랑 비슷한데 디테일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좋은 결과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5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퀴어가 만드는 퀴어를 위한 타로카드 유튜브 채널 퀴어타로. 오늘의 테마는 남은 2020년 조심할 것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퀴어타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6시에 찾아옵니다. 퀴어타로였습니다. 또 봅시다.